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삭의 림입니다. 제가 주짓수 입문자 가이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주짓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주짓수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주짓수를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입문자용 가이드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기너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너라는 개념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비기너는 이제 주짓수를 좀 이해하고 스파링을 막 시작한 분들을 저는 이제 비기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합에서는 비기너라는 부문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비기너라는 부문이 없었는데 워낙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서 흰띠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스파링을 시작한 분들이 그날 4개인 분들이랑 시합을 하게 되면 그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완전 초급자분들을 위한 비기너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비기너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짓수 스파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초보자분들도 있고, 누구한테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가 좀 힘들어서 스파링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인 분들도 있고, 스파링을 시작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비기너 가이드 영상을 제가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짓수는 격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상대방 꺾고 조르고 막 이러니까 주짓수라는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짓수가 좀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면 막 남의 팔 꺾고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서브미션으로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탭을 빨리 치고 꺾는 것도 빨리 안 꺾고 천천히 꺾으면은 그걸로 인한 부상은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뭐 운이 안 좋거나 승부욕이 너무 과해서 버티거나 또는 너무 빠르게 꺾거나 하면은 다칠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인 그 매너가 잘 장착이 돼 있는 분들끼리 스파링을 하면 그걸로 다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어느 경우로 다치냐면 깔리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넘어지거나 반칙 자세인지를 모르고 위험한 반칙 행동을 했거나 이래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짓수가 격투기 종목이고 상대를 막 제압하고 탭을 받아내고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짓수를 안 하신 분들이나 막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상대를 제압하고 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고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짓수가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걸 보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위험한 자세들은 반칙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척추, 경추가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의 무릎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동작들은 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벨트가 올라갈수록 열리는 기술들이 있는데, 블루 때 리스트락이 한번 열리고 브라운부터 갑자기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막 하체 관절기 아니면 근육 파열 시키는 기술, 무릎을 조금 위험하게 더 할 수 있는 안으로 도는 앵클락, 약간 이런 게 다 열리는데, 그거는 브라운, 블랙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블랙벨트마저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은 이제 정말 위험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칙으로 설정을 해놓는 건데, 주짓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동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들은, 특히나 비기너분들은 설명을 해줘도 이제 스파링을 하다 보면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스파링을 하면 이제 다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반칙 기술이 나와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뭐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무지에서 오는 거죠, 무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훈련을 시키고 지도를 해줘야 돼서 절대로 비기너끼리는 하시면 안 되고, 최소 화이트 3개, 4개 또는 이제 유색분들이랑 스파링을 해야 이제 스파링하면서 중간중간에 알려주거든요. 이 자세는 좀 위험한 자세예요. 하시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반복이 되면 훈련이 되는데, 비기너들끼리는 그런 것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비기너들끼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다른 운동을 해서 힘이 좀 세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파링을 할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근데 그 힘이란 것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힘을 좀 빼세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기술을 좀 확실히 쓸 때는 힘을 쓰되,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는 힘을 조금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짓수 할 때는 좀 이런 템포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7, 80으로 그냥 쭉 가고 이제 훈련을 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게 70이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 8, 90으로 쭉 가고
약간 요런 템포로 주짓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150 힘들어요. 140 90 20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90 100 이때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그것도 기술이 확실히 들어갔을 때 100을 딱 치시면 문제 없지만, 조금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거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다치거나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요것도 초보끼리 하면 컨트롤 서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나 남자 성인분들이랑 하시는 게 서로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스파링을 조금 시합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합 모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관원들에게 말하지만 여기서 하는 스파링은 연습입니다. 연습. 내가 배운 기술을 한번 실전에서 써보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지, 내가 배운 기술을 냅두고 지금 탭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냅다 안 봐.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충분히 본인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파링 들어가면 조금 몸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표정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생각을 하면서 본인 기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는 게 보이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몸이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전자가 조금 더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꼭 배운 기술 사용해 보려고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게 반복이 되면 쌓여서 본인 기술이 되기 때문에 패스 당하거나 깔리는 거, 그리고 뭐 수입 당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 기술을 좀 써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내 기술을 성공시키는 스파링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경험상 스파링 때 딱 한 번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술이 돼요. 신기하게 다음 스파링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성공시키는 거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 기술을 써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술들은 꼭 공격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커버리가 부족하다, 뭐 나는 이스케이프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스파링 때. 비기너 분들이 스파링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배운 기술을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1번이고, 아예 블랙벨트도 금지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인터넷 치면 요새는 다 나오죠. 또는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지도자분들이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슬랩 하면 안 되는 거, 척추, 경추 공격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니리핑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니리핑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이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면은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위험한 동작이다, 반칙이다 알려주시면은 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지도자한테 언제든지 물어봐서 좀 그런 부분을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초반에 마음이 꺾이는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부상당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과하게 템포를 올리다가 부상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좀 쉬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꺾여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주짓수가 재미없어서면 상관 전혀 없는데, 주짓수가 재밌었는데 부상 때문에 꺾이는 분들은 좀 안타깝죠. 저는 초반에는 부상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반칙에 대한 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칠 수 있다, 내가 또는 상대가 다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내성적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파트너를 잡을 때 지도자가 이렇게 매칭해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유색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유색은 유색끼리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한 번씩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겨를 없이 계속 스파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우 화이트랑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이트 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성적인 분들이 그게 조금 힘들죠. 그 노력은 조금 필요합니다. 유색들이 한 텀 쉬고 있다, 그럼 좀 먼저 와서 다음 판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용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트면 쉬워요. 이 양반이랑 한 번 텄어, 다음에 또 하거든요. 또 이 양반이라도 텄어,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벌써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새분들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다음에 자기 스파링 하다가 비었을 때 스파링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거 없이 누가 날 잡아주겠지 하고만 기다리시면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조금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부상이 없으려면 유색분들의 도움도 조금 필요합니다. 국내 체육관은 거의 지도진이 1명, 2명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그 1명, 2명이 모두를 봐주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또 지도 스파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는 유색벨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강요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유색벨트 분들도 배우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주짓수는 좀 팀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강해지기가 어려운 운동입니다. 본인이 강해지려면 파트너들이 강해져야 나도 강해질 수 있어요. 팀이 강해야 본인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랑 같이 수련하던 동기들이나 상급자들이 사실 항상 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떠나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급자는 점점 피라미드로 점점 인원이 줄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트너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결국은 밑에서 올라오는 분들이랑 같이 수련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색 분들이 저도 관원일 때 그랬지만 너무 내가 하던 분들이랑만 스파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서 올라오시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다. 이게 당연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는 절대 아니지만 유색들은 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초보자들은 또 유색의 도움에 감사해하고 그걸 또 바탕으로 열심히 성장해서 본인이 상급자가 됐을 때 또 초보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건강한 주짓수 체육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관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기너 분들을 위한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사실 뭐 비기너 어디까지가 비기너인가? 이제 시합상으로는 그랄 1개, 2개까지 비기너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비기너는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힌트인데도 마인드나 주짓수에 대한 태도가 블루 이상인 분들도 있고 블루인데도 마음가짐이나 주짓수에 대한 태도가 비기너인 분들도 있고 주짓수가 혼자 하는 운동이면 상관없는데 파트너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전 팀 스포츠라고 보거든요. 한 선수가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본인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합니까?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주짓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기너 한 명이 유색벨트가 되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기너 가이드 영상이긴 하지만 비기너도 보시고 오래 수련하신 분들도 보시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기너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며칠이냐면 7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 주짓수 1타 강사님 이주환 관장님이 계시는 올주짓수에 가서 같이 운동할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 수련하는 영상도 찍을 예정이고 작은 새로운 컨텐츠 하나 준비 중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발 다치지 마시고 오래오래 모두 즐겁게 수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